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부 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재섭 의원은 백신 맞으셨어요? 저도 그 아재 백신이라고 불리는 얀센을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맞기로 했습니다. 예, 성공하셨네. 네, 성공했습니다. 뭐 경쟁률이 3대1, 4대1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딱 해가지고. 이거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좀 어떤 면에서 부럽기도 해요. 그럼요. 1차, 2차 나눠서 맞는 것보다. 너무 좋습니다. 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조상호 전 대변인은 맞았어요? 뭐 사회자와 마찬가지로 저도 낀 세대라서 예. 40대는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죠. 예, 그래서 못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재빨리 움직여서 맞았습니다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금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에서 40까지, 30에서 40살까지 예비군 민병역이 맞을 수 있는데 40대 이상 50대는 뭐 여러 사회적에서 복지 혜택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소외당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정치에서도 보니까 30대 당대표가 지금 막 출연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같이 이른바 86세대들하고 밀려나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백신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지금 대구시가 화이자 백신 도입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좀 망신살이 뻗친 것 같습니다. 뭐 사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구시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 지금 우리 국민이 뭐 6천만 명쯤 되는데 지금 계약한 백신만 1억 회가 넘잖아요. 네. 다 맞을 수 있는데 왜 이랬을까? 거의 2억 회 가까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3분기까지 들어오기로 한 물량이 1억 회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보건관리실장인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뭐 이런 속도라면 9월에도 집단 면역이 달성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1억 회분 중에 지금처럼 그 백신 어떤 접종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있으면 결국에 버려지는 잔여 백신이 없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 5천만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1, 2차 다 합쳐도 1억 예. 회분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9월에 그러니까 이 3분기 때 조기에 집단 면역이 달성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아쉬운 거는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 대구가 고령자 접종률이 가장 낮은데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 주 지지층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그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니까 결국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 부분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대구시에서 국민 불안감을 좀 잠재울 수 있도록 그 캠페인을 먼저 좀 하시고 어차피 지금 그 백신 물량은 잠깐 그 가뭄이 있었을 뿐이지 이제부터는 굉장히 충분한 상태로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김의원. 네, 저는 특히 이제 백신 문제에 관련돼서는 저희 당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백신 관련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잘못한 거는 세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백신 확보에 관해서 굉장히 안일하고 그런 대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줄줄이 제가 비판을 한 바 있고 그걸 저희 당에서도 비판을 했었고 그걸 뭐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백신을 갖고 정쟁을 하는 모양새를 비춰주는 야당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이 비판을 좀 계속했었거든요. 예. 또 거기다 나아가서 지금 이번에 뭐 권영진 시장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 또 황교안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 가가지고 또 엇갈린 사인 줄까봐 또 진짜 조마조마했거든요. 같은 당이지만. 예. 뭐 당연히 뭐 저희랑 다른 당이지만 이재명 지사도 백신 확보 관련돼서 지자체 단위로 받겠다는 또 엇갈린 사인을 줘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혼란 같은 것들을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회사들은 협상 대상자가 이 지자체나 광역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거나 뭐 코백스 같은 초국가 국제기구만 협상 대상자가 되는 만큼 저는 국민들한테 백신 관련돼서는 정치권이 막 호들갑 떨고 절대 이러면 안 된다. 무조건 집단 면역에 최대한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비판합니다. 예. 저희 한마디만 말씀드리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방역이 굉장히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들에게 마치 강요할 것이냐.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해서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막 했으면 뭐 국민들이 무슨 실험 대상이냐. 그거 갖고 막 물고 늘어졌을 아니 거예요. 방역을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백신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초에 정부에서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아무 문제 없이 들어왔고요. 정부는 많은 부분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 정부가 만약에 조기 일방적으로 도입한다고 한 했을 때 네.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조기 도입해서 억지로 이스라엘을 좀 맞추려고 그러냐. 그거 갖고 오히려 더 난리도 피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든 야당에서는 만약에 조기 도입했으면 우리 국민이 무슨 저 실험 대상이냐 그렇게 아마 비난했을 겁니다. 아니 예. 그거는 확보를 해놓고 나서 말씀하셔야죠. 당연히 국민들이 계속 확보해서 백신 얘기를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걸 하셨는데. 폐기할 겁니까? 그럼 일단 확보 안 해서 저희가 실제로 백신을 못 맞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건 이러면 뭐 안 되죠. 관점의 차이인데 제가 좀 정리를 하죠. 뭐 다른 나라보다 늦게 백신이 도입됐다는 건 사실이고 네. 다만 조상호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이 백신밖에 없어서 백신 도입을 서둘렀고 우리는 그나마 뭐 OECD 국가나 전 세계 통틀어서 굉장히 방역을 잘 하고 있었다. 뭐 10만 명당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 이런 거 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입했다. 뭐 이런 관점의 차이로 제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언론이 백신 불신을 조금 조장한 측면이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TK, PK 지역에서 50% 정도밖에 백신 예약률이 나오지 않는 건. 근데 지금 언론이 약간 태세전을 했어요. 이제는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조금 일찍 그렇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든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조국 전 장관 회고록 논란과 관련한 송영길 대표의 사과가 있었는데 김한정 의원, 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뭐 이런 의원들은 사과를 도대체 왜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민주당 지지층들은 조금 심한 분들은 뭐 송영길 탄핵해야 된다. 대표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당 분위기는 어때요? 이게 뭐 딱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당대표의 그 사과문 메시지에 전체적으로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어찌됐든 이게 뭐 합법이냐 위법이냐 여부를 떠나서 조국 전 장관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특혜를 비춰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당연히 조국 전 장관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요. 그 부분을 송영길 당대표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전히 문제 삼고 있는 부분 뭐냐면 그 윤석열의 검찰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수사했는지는 몰라도 친소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이나 검찰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특히 뭐 본인의 장모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그래 왔죠. 근데 본인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됐지만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가야 된다. 왜 검찰은 신성가족이냐. 어떻게 해서 검찰 스스로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없이 관대할 수 있냐. 오히려 더 엄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 의원들의 대다수의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국민들께 인정할 부분 솔직히 인정한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봐도 뭐 어제까지는 반발이 있어도 오늘부터는 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사과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사과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사과가 갖춰야 되는 요건들을 상당 부분 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사과의 기준은 철저하게 상대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계속 이제 민주당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뭐 이해찬 대표 때도 사과를 하지 않았냐. 또 뭐 이번에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뭐 5,400자인가요 정도 뭐 굉장히 절실하게 담아서 사과를 했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해찬 대표 때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 당시에 뭐 송구스럽다, 뭐 정책으로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절실한 사과는 사실 없었던 게 맞고 그거는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송영길 대표의 사과 같은 경우도 좀 두고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은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지금 사모펀드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하는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판결을 통해서 유죄 확정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죄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좀 언급조차 없었죠. 사죄가 아니라. 1심 판결. 예, 그렇죠. 1심 판결에서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 텐데 과연 그 내용이 다 빠져 있는 사과는 그것을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마침 그 이준석 그 당대표 후보자가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에 관해서 정당하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영선의 30세 당대표 후보가. 예.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내 강성 친문들을 의식해서 이런 정면 돌파를 못했다는 것. 5선의 중진 의원이 심지어 집권 여당의 당 대표라는 분께서 이런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과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재판에서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1심 판결에서 그걸 어쨌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마찬가지로 구형 수준이잖아요. 아직 예. 뭐 재판 진행 중인 것이고 그 윤석열 그 총장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그래도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이지만 윤석열 총장은 지금 뭐 재판 중 아니에요. 구형 3년 했다는 건데 윤석열 총장을 제가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유죄 판결의 효력을 번복하실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유죄 판결이 아니라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은 그래도 도의적으로라도 사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반응은 뭐였죠? 10원의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말이 와전됐다고. 와전된 내용도 결국에는 뭐냐면 10원이라는 표현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불법에는 평등이 없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총장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 역시도 뭐 와전됐다고도 하고 지금 구형 3년 된 단계에서 그리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뭐 윤석열 측근의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은 예.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사실관계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점이죠. 이걸 같은 선상에서 논의를 해서 조국 전 장관도 괜찮고 윤석열 총장은 뭐 내로남불하는 건 아니냐라고 주장하기에는 지금 조국 전 장관한테서 드러난 이 정황들이 훨씬 더 많고 이미 유죄 판결을 1심 판결이지만 나온 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짧게 하고 정리합시다. 네, 예.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기소한 그 검사장이 박순철 검사장이에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얘기하면서 사표 던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표까지 던져준 사람의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작 정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박수철 검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공작을 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 다음 달쯤에 아마 윤석열 총장의 장모 재판이 1심 결과 선고가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윤석열 총장이 6월 들어서 행보가 빨라졌는데 윤 전 총장의 직접 워딩은 아니니까는 뭐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원으로 2번 달고 나가겠다. 국민의힘의 평당원으로 입당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 어떻게 보세요? 뭐 아주 가깝게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단일화 과정을 본인이 직접 봤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제1야당에서 후보가 되어서 단일화 국면 지금 결국에는 여러 대선 후보들이 있잖아요. 야권에는 그 후보들 사이에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큰 당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신당 창당이나 뭐 제3지대 같은 거는 뭐 사실 뭐 여론이나 뭐 대중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선수들이 한 번도 제3지대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었어요. 뭐 금태섭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도 제3지대나 신당 창당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었고 예. 윤석열 총장도 계속 이제 말을 아끼다가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국민의힘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럼 언제 등판할까요? 글쎄요, 뭐 전당대회 끝나서 평당원으로 입당한다고 하니까 예. 되게 뭐 6월 중으로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중으로 네. 두고 봅시다. 자, 민주당 5차 재난지원금 방향이 전국민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2차, 3차, 4차 때 선별을 해봤더니 경기 부양 효과는 없었다.
뭐 이게 통계로 나온 거니까 이제 백신도 많이 맞아가고 해서 추석 전에 경기 부양 효과 혹은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위로 차원 뭐 이럴 수 있을 수 있겠고요. 어쨌든 조국민 재난지원금의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홍남기 부총리가 절대 안 된다 다시 태클을 걸고 나섰고 또 하나는 당내에 그 몇몇 의원들이 이거는 이재명 띄우기다라고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뭐 다른 후보를 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미 본인들의 뜻과 의지대로 본인이 당대표 시절이거나 총리 시절에 관철해서 지급한 게 선별지급이었고요. 2차, 3차, 4차.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승수 효과가 없었다는 점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예. 근데 1차 재난지원금은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게 판명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손실보상 말씀하시는데 손실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것과 별개로 지금처럼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글로벌 상황 뭐 코전이 되면서 그 수출 경제는 굉장히 좋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근데 내수로 흐르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내수로 흐르지 않는 이런 문제를 예산을 통해서라도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고 그걸 홍남기 부총리는 뭐 본인이 뭐 재정 전문가니까 반대할 수는 있는데 그건 강요 중에 한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에서 추진한다면 그걸 받아야죠. 어떻게 안 받을 거예요. 결국에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건 국회가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직을 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러면 뭐 직을 걸어야죠. 뭐. 예, 알겠습니다. 자, 야당은 어떻습니까, 김재섭 의원? 이거 손실보상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 알겠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당 전체 입장을 제가 대변하기 좀 예. 어렵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선별 지급을 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뭐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대로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예. 말하는 K 리커버리라고 하는 그 양극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우리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가 선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소위 말하는 이제 화이트 컬러들은 가처분 소득이 더 늘었어요.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다 커버를 하면서 소상공인 정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외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고요. 예. 오늘 그럼 조금 비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윤호중 대표가 지금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뭐 빚지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세수가 더 거쳐서 그렇다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세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는 이거 되게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기저 효과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유예금을 납부하는 효과 때문에 2월 달에 그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반도체가 너무 아주 극도로 부진했었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우리가 그 유예금이 납부된 것들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양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가 한 9억 정도 9조였나요? 9조겠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게 훨씬 더 많이 거친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게 무슨 당연히 빚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아니 이게 재정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세금이라는 게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정말 필요한 서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경제에 관한 정책으로 쓰기 위해서 지역화폐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반드시 늘리는 그 이번에 지급하는 그 금액을 시장의 그 소상공인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소멸하도록 사라지는. 예, 그렇게 소멸하도록 이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지급 말씀하시는데 2, 3, 4차 그 선별지급하면서 엄벌에 오줌 누기식으로 했다고 양극화가 해소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가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입증 가능한 손실들은 다 보상을 원래 해줘야 되고요. 지금 자꾸 재정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국민들은 다 거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나라만 부자면 뭐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집값이 올라가지고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해서 양도소득세 많이 걷었으면 그걸 국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왜 국가가 자꾸 품으려고 그래요. 즉 국민도 거지가 된다고 하시는데 국민 중에서 일부만 거지가 되는 것이지 전부가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거지가 된 그리고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들한테까지도 다 나눠주는 것이 어떻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소비 진작책으로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그게 지역화폐를 쓰이게 되면 거기서 경제적 승수 효과가
발생해서 그분들 소득 다 늘어나거든요. 그 승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아직 좀 더 진행되고 있다는 약간 찬반 논쟁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뭐냐면 결국에는 이걸 외면하게 되시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그럼 결국 정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충분하고 넉넉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데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하고 넉넉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확대 재정을 그러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대 재정은 누가 냅니까? 세금 걷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세금 거치는 것도 있고 필요하면 국가가 빚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국민들에게 자꾸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국민들에게 빚을 아니죠. 전가하려고 하냐고요. 국가가 빚을 지면 국민이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갚는 미래 거예요. 세대가 갚는 건데.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김재섭 비대위원한테 지금 네. 어쨌든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우니까 네. 두텁게 지급해야 된다. 네, 네.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2차, 3차, 4차는 그렇게 지급한 거고. 네네. 근데 제가 우리 YTN에서 소상공인 단체하고 여러 번 인터뷰했는데 네. 소상공인들이 하는 말은 두텁게 줄 필요 없다. 그냥 전 국민한테 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차 때 해보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석 달 안에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게 저는 제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제 예. 소상공인마다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뭐 것 그럴 수 같긴 있겠죠. 한데 예. 있을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이제 월세나 지금 밀린 공과금을 못 내는 분들도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 정의당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이렇게 연대를 해가서 이 당장 도산 직전에 그걸 목도로 한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으면 이들 당장 불도산한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지원금을 주셔서 그것이 경제에 돌아가게 하면 베스트겠지만 경제가 돌아가는 건 둘째치고 그 전에 당장 이 사업이 망하게 생긴 소상공인 업자들한테는 넉넉하게 주셔야 되고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여러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조상호 네. 저 의원한테도 좀 여쭤보죠. 그 민주당은 손실보상 입법도 완료해가지고 손실보상을 네. 지급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네. 두 가지 다 하자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아니 저기 또 그렇게 되면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중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냥 소비진작 차원에서의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에 가깝고요. 예. 손실보상은 이게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헌법상 당연히 요구되는 그 피해 입은 업종 그분들의 권리예요. 예. 그것들을 지금 입법이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위헌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23조 3항에 뭐라고 돼 있죠?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들의 사용을 제한하면 정당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법률로서. 그런데 예. 재산권 사용을 제한했잖아요. 그분들이 뭐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서 영업시설 사용을 제한했다고요.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19년부터 문제가 터졌는데 네네. 소급 적용은 1년을 해야 됩니까? 6개월을 해야 됩니까? 3개월을 해야 됩니까?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피해 입지 않은 업종들이 있고 또 오히려 돈을 버는 업종들도 있다. 거기에 더 증세를 해서라도 걷어야죠. 홍남기 부총리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겠네요. 너무 시원하게 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재정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 OECD 많은 나라들과 그 비교해봐도. OECD 통계 우리나라 좀 다른 거 아시잖아요. 저희 아니요, 우리나라는 OECD에서는 오히려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대 재정을. 알겠습니다. 예. 뭐 재정 문제까지 토론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두 분 토론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